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공산당 내의 최대 파벌이었던 상하이방의 대부로 사실상 시진핑 주석에 대적할 유일한 인물이었죠. 이 장쩌민 전 주석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30일 사망했습니다.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덩 샤오핑의 후계자로서 중국을 이끈 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은 1989년天安門 민주화 시 무력 진압을 지지했고 또 유혈 진압 직후에 총석에 올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장쩌민은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됐던 중국을 국제 무대에 다시 등장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1997년에 덩 샤오핑 사망 때와 동급으로 국가적 이유를 갖춰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신문 명보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등은 장 전 주석 부고를 알리면서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이 보내는 서한의 형식을 채택했는데 이런 서한을 발표한다는 것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출범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976년 9월 9일에 마오쩌둥, 97년 2월 19일에 덩 샤오핑이 각각 사망했을 때의 부고 형식을 그대로 취했다는 겁니다. 서한은 이 고인에 대한 칭호면에서 우리 당과 우리 군, 우리나라 각 민족 인민들이 공히 인정하는 숭고한 신망을 누리는 탁월한 영도인, 위대한 막스주의자,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 외교가이자 오랜 시련을 거친 공산주의 전사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덩 샤오핑 부고에서 등장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서한은 또 이 장쩌민에 대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에 걸출한 영도자이자 당의 제3대 중앙 영도자 그룹의 핵심으로 3개 대표 중요상, 이걸 이제 장쩌민 사상이라는데 이 장쩌민 사상의 주요 창립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장례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이 덩 샤오핑 사망 때와 비슷했다라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명보는 또 지난 11월 30일에 관영중앙TV 그러니까 CCTV 메인 뉴스인 신혼노엠보에서는 전체 1시간여 방송시간 중에서 장 전 주석 사망 관련 소식이 40분간 먼저 나온 다음에 시진핑 주석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이 시 주석이 메인 뉴스에서 이렇게 늦게 등장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해서 최상급 애도를 보이는 것은 고인이 가진 작금의 중국 정계 영향력이 이미 사라진 터라 그를 성대하게 기리는 것이 현 지도자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보는 분석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중국의 인터넷에서도 상상외로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보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날 장 전 주석의 사망 소식을 전한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의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에는 순식간에 10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장쩌민 집권 당시에는 인권 탄압과 부패 문제 또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 등이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시진핑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장쩌민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쩌민에 대한 풍자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을 희화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장쩌민이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국가 지도자로서는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인간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큰 소리로 말하고 화통하게 웃고 또 영문시 또 경구 등을 자주 인용한 그의 모습을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에게서는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쩌민의 추모는 지금 중국 전역에서 불고 있는 백지혁명 시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쩌민 추모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중국 당국의 강압적 시위 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 비판 세력들은 시진핑 세력에 맞서는 정점에 있었던 상하이방의 장쩌민을 통해서 반시진핑파의 결집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의 확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2의
天安문 사태,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를 노린다는 거죠. 실제로 1989년天安문 민주화 시위는 직전에 후야오방, 그러니까 우리가 호유방이라고 불렀었죠. 이 후야오방 총석의 사망에서 촉발됐습니다. 이 후야오방은 1982년 총서기직에 올라서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꼽혔지만 1986년 발생한 학생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1987년 실각됐습니다. 이후에 1989년 4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고 그의 죽음은 같은 해 6월天安문 민주화 시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30일 미국 시간입니다. 중국 당국이 1989년 6월天安문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직후에 공산당 총서기에 올랐던 그가天安문 시위 이후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미묘한 시점에 사망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장쩌민의 사망이 이미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이 백지혁명의 불을 당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본 겁니다. CNN도 이날 중국인들은 사망한 지도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최근 백지행동 같은 이런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찾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반중 성향의 대만 스유시보는 1989년 6월에天安문 민주화 시위와 비교를 하면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 백지 행동의 장쩌민의 죽음이 불을 지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은 아주 예민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지역에 공안을 대규모로 배치하는 동시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시위 조직 참여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규모 시위는 청년들이 우회 접속한 트위터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안 당국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에서 공안이 지나가는 행위라든지 또 지하철 승객의 휴대전화를 불식 검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트위터, 텔레그램 같은 외국의 소셜미디어 앱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시위 주동자 또는 참여자들을 골라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공안당국이 철통 같은 시위 차단에 나서면서 이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심은 텅 비었습니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대학교들도 사실상 휴교 상태에 들어갔고 학생들을 귀향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중국에서의 제로 코로나 관련 백지 행동은 일단 잦아들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은 물밑으로 숨어 들어간 저항 세력에게 공개적으로 얼굴을 들이내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쩌민의 애도를 이용해 가지고 반시진핑 세력 결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1월 30일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은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미 비밀 채팅 그룹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일 중국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반대를 명분으로 하는 백지 혁명 세력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홍콩 시위를 중국 당국이 진압하면서 민주화 주동자들을 탄압하고 잠재우 훈련을 충분히 했다라고 봤습니다. 니케이는 지금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는 이렇게 도도하게 저변에 흐르는 반시진핑 분위기가 뭉쳐지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분위기는天安문 사태 때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니케이는 이런 관점에서 다가오는 12월 10일에 세계 인권의 날은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에 집권 세력이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을까요? 중국 공안당국은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 공안들을 완전히 깔아놨고요. SNS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섰습니다. 특히 장쩌민 전 주석의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국이 한층 더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고강도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는 엄두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 전 주석을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집결해가지고
시위를 벌일 경우 효과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네티즌은 장 전 주석의 사망은 우리에게 정당하게 모일 기회를 준 것이라 그러면서 당의 중요한 지도자에 대한 추모조차 못하게 한다면 시 주석의 위상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학자인 우창도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장 전 주석의 사망은 현 정세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과 중산층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의 동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외의 중국이나 화교들을 중심으로 이번 시위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도 변수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은 시위의 명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방역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비례해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격리 중심 방역을 가자니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 지금 중국 정부는 대략 난감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